안녕하세요. 알밤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떠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는 원전을 통째로 배에 실어서 바다 위를 떠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SF 영화 얘기 같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덴마크와 대한민국이 손잡고 이 미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파워바지선. 말 그대로 원자로 2개에서 6개까지 통째로 선박에 올려놓고 필요한 곳, 어디든 끌고 가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업화 목표는 2030년대 중반입니다. 불과 10년도 안 남았어요. 이건 단순히 신기술 하나 나왔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원자력 산업의 판도 자체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거든요. 오늘 알밤에서는 이 꿈 같은 기술이 왜 지금 가능해졌는지,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누가 돈을 버는지 아주 알차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 왜 원전을 배에 띄우나? 자,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겠습니다. 원전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땅 골라서 환경 평가받고 주민 설득하고 송전탑 세우고 짓기 시작해도 10년 넘게 걸립니다. 돈은요? 조 단위로 깨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한 번 지으면 끝까지 거기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 필요한 곳이 바뀌어도 지역 경제가 무너져도 그 자리에서 못 움직이죠. 그런데 만약요, 원전을 마치 택배 트럭처럼 필요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건설 개발하는 데 전기 필요하다? 원전 바지선 끌고 가면 됩니다. 외딴 섬에서 데이터 센터 돌려야 한다? 바지선 정박시키면 끝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전력망 붕괴됐다? 긴급 투입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해상원전의 진짜 매력입니다. 유연성과 기동성. 땅에 박힌 원전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무기거든요.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배가 흔들리고 파도 치는데 원자로가 안전할까요? 맞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기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덴마크 기업 솔트포스가 개발한 원자로는 기존 원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핵심은 바로 냉각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원전은 물로 식히잖아요. 그래서 고압 증기가 생기고 그게 폭발하면 후쿠시마 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솔트포스는 물 대신 용융염을 씁니다. 용융염. 말 그대로 녹은 소금이에요. 이 녀석의 마법 같은 특성이 뭐냐면요. 첫째, 끓는 점이 무려 1500도입니다. 일반 물은 100도면 끓잖아요. 그래서 압력솥처럼 고압 용기에 가둬놔야 하고요. 하지만 용융염은 1500도까지 버팁니다. 원자로 내부 온도가 600에서 700도 정도니까 여유가 엄청나죠. 즉, 고압 폭발 위험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압력솥이 아니라 그냥 프라이팬에서 요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째, 사고가 나도 스스로 봉쇄됩니다. 만약 배가 충격을 받아서 냉각제가 새어나간다고 칩시다. 물이었으면요? 증기로 변해서 사방으로 퍼지죠. 방사능도 함께요. 근데 용융염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곧바로 굳어버립니다. 마치 초를 녹였다가 식히면 다시 고체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부의 핵물질을 딱 가둬버립니다. 자동으로 봉인되는 거죠. 솔트포스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전원도 필요 없습니다. 물리법칙이 자동으로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쿠시마처럼 전기 끊겨서 냉각 못하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셋째, 연료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 원전은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연료봉 갈아줘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원전 멈추고 작업자 들어가서 복잡한 공정 거쳐야 하고요. 솔트포스 원자로는 한 번 연료 넣으면 24년간 논스톱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용융염 자체가 연료이면서 동시에 냉각제거든요. 쉽게 말해 기름통 자체가 엔진이 셈입니다. 24년 쓰고 나면요, 원자로랑 바지선 통째로 해체합니다. 일반 원전처럼 부지 오염 걱정도 없어요. 그냥 배 끌고 가서 전문 시설에서 처리하면 끝이니까요. 파트 2. 일기당 100메가와트, 레고처럼 조립한다. 자,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솔트포스 원자로 1기의 출력은 100메가와트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 하나를 24시간 돌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릉시, 경주시 정도 규모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확장성입니다. 레고블록처럼 원자로를 2개, 4개, 6개까지 조합할 수 있거든요. 최소 구성 200메가와트, 즉 원자로 2기. 중형 제조 공장 단지나 방산 지역. 중형 구성 400메가와트, 즉 원자로 4기. 중소도시 전체 또는 대형 데이터 센터. 최대 구성 600메가와트, 즉 원자로 6기. 대도시 일부 또는 산업단지 전체. 수요에 딱 맞춰서 모듈을 구성하는 겁니다. 전기 많이 필요하면 원자로 추가하고 적게 필요하면 줄이고.
육지 원전처럼 무조건 거대하게 지어야 하는 비효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가격은요? 아직 정확한 단가는 공개 안 됐지만 업계 추정치를 보면 기존 원전 대비 30-40% 저렴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 땅값 안 들어가죠? 송전탑 안 세워도 되죠? 건설 기간 짧죠? 무엇보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육지 원전은 현장 맞춤형이라 하나하나가 수제품인데 바지선은 표준화된 제품이거든요. 자동차로 치면 수제 슈퍼카에서 대량 생산 세단으로 바뀌는 거죠. Part 3. 왜 하필 우리나라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덴마크 회사가 왜 우리나라와 손잡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없이는 이 프로젝트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배 만드는 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여러분, LNG 선 아시죠?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담아서 대양을 건너는 배요. 이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딱 세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술력 1위예요. 삼성중공업, HD현대, 하나오션. 이 회사들이 전 세계 LNG선의 70%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로 싣는 바지선은 LNG선보다 더 복잡합니다. 방사선 차폐해야 하고 진동 흡수해야 하고 비상냉각 시스템 갖춰야 하고요. 이런 초정밀 특수선 만들 능력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둘째, 원전 운영 노하우. 원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24년 동안 돌리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전 40년 넘게 무사고로 돌린 경험이 있습니다. 한수원의 가동률 세계 1위예요. 완전선 평가도 상위권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UAE 바라카 원전 기억하시죠? 사막 한가운데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산으로 완벽하게 완공시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해상 원전에 그대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솔트포스는 삼성중공업, 서울대, 카이스트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바지선 설계 및 건조, 서울대, 원자로 안전성 검증, 카이스트, 제어 시스템 및 AI 기반 운영, 팀 코리아가 뭉친 겁니다. 덴마크가 원자로 설계하면 우리나라가 그걸 실제로 바다에 띄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하청이 아닙니다. 공동개발이자 기술 이전이에요. 우리나라가 해상원전 기술을 확보하면 앞으로 독자적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Part 4. 누가 돈을 벌까?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얼마나 되는데요? 글로벌 해상원전 시장 규모 2040년까지 약 2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왜냐? 섬나라들 전기 부족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평양 도서국가들요. 극지방 자원 개발, 전력 필요합니다. 캐나다, 러시아, 북유럽이요. 데이터 센터 건설붐, 전기 먹는 하마들이죠. 이 모든 곳이 잠재 고객입니다. 그럼 누가 돈 벌까요? 1순위 조선사, 삼성중공업, HD현대, 하나오션. 바지선 수주 들어오면 조 단위 매출입니다. LNG선 한 척에 3천억 원 하는데 원전 바지선은 그보다 비쌀 겁니다. 한 척당 5천억에서 1조 원 예상되고요. 2순위 원자력 기자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이죠. 원자로 핵심 부품 납품합니다. 한전 KPS, 한수원 같은 운영 회사들도 유지 보수, 수주 가능하고요. 3순위 특수 소재, 방사선 차폐 소재, 내열압금, 특수 용접 기술. 이런 거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수혜받습니다. 4순위 금융. 이런 거대 프로젝트는 금융이 따라붙습니다. 수출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들도 이자 챙기죠. 특히 주목할 점. 해상원전은 수출이 쉽습니다. 육지원전은 상대국 가서 직접 지어야 하잖아요. 리스크 엄청나죠. 하지만 바지선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끌고 가면 끝입니다. 마치 자동차 수출하듯이 원전을 수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비즈니스 모델인지 아시겠죠? Part 5. 안전성 논란은 어떻게 볼까?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가장 큰 질문. 진짜 안전한가? 첫 번째 우려. 폭풍이나 태풍. 배가 뒤집히면요?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됐습니다. 바지선은 반잠 수식 구조로 설계됩니다. 석유 시추선처럼요.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태풍와도 가라앉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위험 지역은 애초에 피합니다. 이동 가능하니까요. 태풍 온다?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우려, 테러나 전쟁. 적이 공격하면요? 이것도 오히려 육지원전보다 유리합니다. 육지원전은 위치가 고정돼 있어서 목표물이 명확하잖아요. 바지선은 계속 움직입니다. 어디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해역은 해군이 경비하니까요. 세 번째 우려, 방사능 유출.
바다의 방사능 세면요? 66년 원자로는 부조적으로 유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최악의 경우 선체가 파손돼도 용융염이 바닷물 만나면 즉시 굳거든요. 물속에서도 봉쇄 기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00% 안전한 기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행기도 추락하고 다리도 무너지고 원전도 사고 납니다. 하지만 확률의 문제죠. 용융염 해상 원전은 기존 원전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고압 폭발 위험 제로, 자동 봉쇄 기능, 이동 가능성, 위험은 낮추고 유연성은 높인 겁니다. 파트 6, 2030년대 게임이 바뀐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덴마크 솔트포스와 우리나라의 협력. 이건 단순히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원전은 이랬습니다. 땅에 박혀 있다. 짓는데 10년 걸린다. 한 번 지으면 못 옮긴다. 주민 반대 심하다. 사고 나면 재앙이다. 하지만 해상 원전은 이렇게 바뀝니다. 바다 위를 떠다닌다. 공장에서 2, 3년 만에 만든다. 필요한 곳 어디든 끌고 간다. 주민 반대 없다 바다니까. 사고 확률 극도로 낮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때문에 전기 부족으로 난리잖아요. 데이터 센터 짓는데 전력망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불안정합니다. 바람 안 불고 해 안 뜨면 못 쓰니까요. 결국 남은 건 원전입니다. 하지만 육지 원전은 짓기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고 돈 많이 들고요. 바로 이 공백을 해상 원전이 채울 겁니다. 2030년대 중반이면 첫 상업운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기술과 원전 노하우, 이 두 개를 다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이건 반도체에 이은 제2의 국가 전략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원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F 같은 얘기지만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기술, 우리나라의 제조력, 그리고 전 세계의 전력 수요. 이 세 가지가 만나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1. 용융염 원자로로 안전성 확보. 2. 1기당 100MW, 최대 600MW 모듈 구성. 3. 우리나라 조선원전 기술로 상업화. 4. 2030년대 중반 첫 바지선 띄운다. 5. 200조 원 시장,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 위 원전, 기회일까요? 위험일까요?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알밤은 계속해서 세상을 알차게 분석하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밤이었습니다.